오늘은 이제 이런 어려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방송 듣는 청취자들께서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이니까 극동방송 네 자를 이제 머리 글자로 해서 이행시 아니고 사행시. 사행시를 그쵸, 예, 준비하셨군요. 사행시입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이제 극입니다. 네. 극자로 시작해요. 네. 네.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자. 요즘에 진짜. 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제 메르스 있었고요. 예. 신종플루 있었죠. 네. 세계적으로 이제 사스가 있었고요. 한타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에이즈, 또 뭐 광우병으로 알려진 크루펠츠 약호병, 네. 뭐 이런 다양한 전염성 질환을 우리 인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염성 질환 초기에는 언제나 극단적인 공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공포나 두려움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 과거의 기억에서 오기도 하지만 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파국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난 영화나 네. 뭐 인류 멸망을 다루는 소설, 맞아요. 네, 그런 결말들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고요. 예. 거기에 자기를 자꾸 대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최근에 여기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게 이제 SNS입니다. 예. 이 SNS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가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고립된 지식을 갖게 하는 게 SNS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만 좋아한다는 그렇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 빅데이터 그룹들이 이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뉴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반대되는 뉴스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를 자꾸 재확인하는 경향이 늘어나는데 그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진 편향. 네, 근데 이제 네. 본래 사람은 다양해요. 이제 공포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의학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하나만 계속 빠져서 보다 보면 생각이 자꾸 극단적으로 된다는 그럴 수 거죠. 있네요. 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의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들을 우리가 그렇죠. 볼 수 있어야 예.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극단적인 이제 치우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이 전염병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연구한 파파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 연구를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하면 우리 마음이 4단계를 거쳐간다고 네 합니다. 단계.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전염병 발생으로 큰 충격을 받고 공포에 휩싸이는 단계입니다. 네. 이 홍콩에 사스 발생했을 때 격리된 사람들이 이제 공포, 부정, 좌절 이런 3단계. 사실 그 불치병 진단받은 사람들이 겪는 예. 마음의 단계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캐나다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의료진들 입장인데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또 자기 자신의 가족을 챙겨야 된다는 것 사이에 막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예, 이런 맞아. 것들 경험하고 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는 이제 감염의 물리적인 결과보다 사회적인 낙인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현상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래 뭐 이런 예. 거. 네, 그렇죠. 그리고 1994년에 한타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 인디언들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공포심이 생겨서 인종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 홍콩 사스에서는 또 언론이 무책임하게 불확실한 정보를 자꾸 재생산을 해서 공포심이 더 커졌다. 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가 지나고 2단계가 되면요.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예. 근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처음에 확 놀랐던 마음에 살짝 이제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급박한 두려움이 좀 지나면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병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대중들이 전반적인 의학 상식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렇죠. 많이 예, 들으셨어. 잘못된 판단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좀 진정되고 사실과 가짜 뉴스가 구분되는 시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다음 전염병 발생을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염병과 관련된 그 동식물인 또는 뭐 물건, 장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너무 기울여서 이제 생활 반경이 계속 좀 제한되는 사람들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4단계가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건 상식이 좀 늘어나고요. 네. 평상시에도 전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이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항생제나 뭐 약물 남용 뭐 이런 습관들이 남게 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요. 우리 시야를 좀 넓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1단계에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끔찍하게 생각되지만
이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이 극단적인 생각, 뭐 괴담, 유언비어 음. 휘말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 수많은 바이러스를 잘 이겨서 여기까지 예. 왔어요. 다 이겨냈네요. 이것도 우리가. 역시 또 이겨낼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극동방송의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동인데. 네. 네. 동선 체크뿐 아니라 위생 지침을 지키는 아. 것이 더 중요하다. 아하. 동선 체크로 많이 하죠. 누가 여기 그쵸. 갔다더라. 네, 그거에 네. 너무 빠지지 말고 예. 오히려 본인의 위생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맞네요.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는 네, 말씀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동선을 체크하는 의미는 음. 앞으로 거기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방역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확진자가 재차 방문하지 않는 이상 거기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더 아하, 깨끗해졌다고 그럴 수 그러더라고요. 있네요. 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주의하라는 거죠. 그쵸. 이건 예. 과거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현재나 미래 할 일이 아니에요. 예. 현재 할 일은 뭐냐면 보건당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얼굴 만지지 않기, 네. 뭐 이런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맞아요. 이 예. 건강 문제를 건강이나 위생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때 이제 괴담이 나오고 음모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 자체에 대한 상식을 높이고 실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쓸모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네.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건이나 위생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 아이들은 이 부모의 불안이나 공포의 이유를 잘 모른 채 감정만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거나 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짜증내거나 예. 그래서 이제 또 갈등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듣는 이제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네.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1단계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뭐라고 해? 엄마 아빠가 코로나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야? 아. 혹시 누구누구도 걱정되는 게 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사실, 감정을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나 기존 지식에 맞춰서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세 이하 좀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네네. 예. 얘들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잘 알아듣기도 어렵고 예, 그렇죠. 예, 그 분위기 때문에 괜히 겁먹어요. 예. 그래서 그냥 예. 우리 집은 안전하다 하고 안정감을 안정감을 주는 주는 거. 그게 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팩트 자체보다 분위기,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막연한 불안감만 지속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불안 또 걱정 있다고 얘기를 하면 판단하지 말고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불안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구나. 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걱정이 생겼구나. 라고 감정을 마음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거. 예.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본론 얘기하기 전에 네. 우선 자기 감정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예. 그 말의 내용과 부모의 감정이 다르면요. 네. 아이들은 내용보다 감정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음. 네,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하려면 네. 부모가 흥분하거나 막 두려움에 절박해진 상태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코로나 주제로 아이 보는 앞에서 싸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마스크를 했니 안 했니 예. 막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는 게. 안 싸우는 거는 이제 뭐 6세 이하 아니고요. 꼭 그 초등 중등 아이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히려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거를 모델링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엄마도 뭐 아빠도 걱정은 되지만 의사 선생님들하고 과학자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 그렇지. 예. 조금씩 원인 밝혀지고 치료제들도 개발되고 있다니 다행이야. 라고 말을 해서 네. 나도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아이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안내를 예. 합니다. 세 번째, 3단계는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인데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예. 뭐 이런 얘기 해준 거죠.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대. 손 씻을 때는 비누로 손목까지, 손등, 손톱 잘 씻어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동 전문가들 얘기가 요즘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데요. 생일 축하 노래 한 번 다 부를 때까지 손 씻어라. 2번이래요. 두 번. 네, 두 네. 번. 네. 그렇군요. 네. 그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 중에 나는 걸작품이라는 예. 책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준비해서 생일 축하 한 번보다 좀 길다 해서 걱정했는데 두 번이라니까 그래 딱 두 좋네요. 번이요. 네, 두 번이요. 나는 네. 걸작품이었죠. 예. 그 찬양 부르면서 그 걸작품 깨끗하게 씻어라. 이래도 참 좋겠다.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씻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짧게 씻고 그냥 훅 나오고 물만 묻히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예. 네. 아빠들도 그래요. 엄마도 가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예절을 좀 알려줍니다. 얼굴 만지지 않고 이제 코 파거나 이제 손가락 빠는 아이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코나 입은 구멍이잖아. 손하고 벌레가 같이 들어가면 몸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만지지 않도록 노력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던가. 네. 기침이 나면 팔꿈치 하는 거야. 내 손에다 기침하면 손에 침 묻잖아. 그 손으로 다른 거 만지면 예의 바른 행동 아니지. 그렇지. 하고 이유를 같이 알려주는 것들이 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요. 휴교나 이제 행사 취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 예. 집에서 이제 아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니들 맨날 집에서 시끄럽고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것도 집을 보신 것 같아요. 이런 그러네요. 불평한 마음 생기거든요. 네. 예. 거기- 밥해 먹이려면 힘들거든. 예, 거기다 공부도 못하는 게 놀기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나 다 한 말이야. 예. 애들이 놀기만 하거든요. 아니 미치겠어요. 너 왜 놀기만 하니? 그러니까. 그럼 뭐 해요, 집에서? 근데 이게 긍정적인 네. 그 관점을 갖도록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더 퍼지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행동이야. 그래, 맞아.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수준 됩니다. 있다. 그쵸?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요즘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는 좀 크고 무거워서 2m 정도 거리를 떼고 있으면 잘 옮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게 안전한 다른 운동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 미취학 아이들은 또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야. 특별히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서 며칠 동안 집에서 놀면서 기다리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좋네요. 오늘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 굉장히 실제적이네요. 구체적이고, 예, 지금 극동방송이라는 네 네 글자로? 글자를 가지고 주의 사항을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데 극동까지 했어요. 예. 방.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음. 방에서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아, 우리가 못 나가는 게 지금 한이거든. 네. 이거 중요하네요. 평상시에 별로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꼭 이럴 때 못 나가게 하는 걸 예. 한을 탓하는데 네. 방에서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네, 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뿐 아니고요. 학교는 개학 연기하고 직장에서 예. 이제 재택근무 권장하고 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족들끼리 얼굴 보고 지내는 시간 많아지고요. 네, 걱정되니까 하루 종일 딱 두 가지 일만 해요. 휴대폰 들여다보는 거하고 삼시세끼 먹고 사이사이 간식 먹는 거. 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만 찾아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동선 체크하고 아, 가슴 막 쓸어내리고 이래봐 만성 불안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불안해서 뉴스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뉴스를 체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치. 그리고 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사진 파일 찍긴 한데 보진 않아요. 이런 거 정리도 좀 하고 그치. 또 이제 겨울옷 정리도 좀 하고요. 겨울옷 정리할 때죠. 정리할 때예요 지금. 예. 구석구석 대청소도 좀 하고 또 바빠서 못했던 뭐 악기 연습, 뭐 그림 그리기, 뭐 이런 취미 활동도 좀 하시고 또 사놓고 못 읽었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읽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좋고요. 얘기를 좀 나누는 네. 것도 예. 필요합니다. 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 정작 얘기 나눠보지 못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인터넷에 보면 그 면접 시에 질문하는 것들 목록들이 쫙 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이거를 가족이 받는다면 뭐라고 오. 답을 할지 상상을 한번 해보는 예. 겁니다. 좌우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내는 남편은 또는 아빠 엄마는 뭐라고 답할까? 그러네. 우리 가족들끼리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남들 그렇죠.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사실 저희 둘째 딸 수아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는 좌우명이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당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면접 질문이라는 거는요.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거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스로도 이제 혼자 그런 거 보고 가끔 질문을 하면 인생이 좀 정리가 되고요. 오. 가족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어떤 새로운 그렇죠, 면들을 그렇죠. 만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 면접 질문 이렇게 네. 찾으면 나오나요? 맞아요. 오, 괜찮다. 예, 그 면접 준비할 때 본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봤었는데 네,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꿀팁이네요 오늘. 꿀팁이다 정말. 네, 예. 얘기를 하라고만 했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감염병 학회지 논문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의 행복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정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이걸 다시 정리를 좀 한 네. 글이 있어요. 그래서 105개 논문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6가지 요소를 소개를 했는데
요거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만의 자신감에 근거한 자율성. 자율성. 네. 두 번째는 자기 일들을 책임 있는 자세로 결정하는 통제감.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성장의식.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돕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다섯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을 정하고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는 전념 행동. 여섯 번째는 단점이 있지만 독특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 수용. 네. 이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너무 좀 어렵고 많은 덕목인데요. 네. 일단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복해야 왔던 바이러스도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그 마음이 실제로 면역력 이 연구들을 보면요, 네.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어요. 이 100개 논문들이 다 그런 조사를 한 네,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이 높아지더라라는 이제 행복감을 느낄 때 네. 행복하셔야 돼요. 요럴 때.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송, 예, 극동방송의 송. 네. 네. 송이꿀 같은 말씀과 기도로 삶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자. 아멘. 삶에서의 예배예요, 진짜 요즘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면역체계 활성화시켜 준다는 논문이요. 네. 예. 이게 기독교 학회지 글이 아니에요. 이제 감염병 학회지 글인데요. 네. 제가 이걸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방 말씀드린 6가지 요소를 예. 그리스도인 버전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네. 돼요. 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청지기와 같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가는 거. 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개인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율성, 통제가, 뭐 성장, 긍정적 관계, 전념 행동, 자기 수용 다 들어가네요. 예. 진짜.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을 네. 정리하니까 하나님 원칙대로 살라는 말씀이. 그러네요. 나오죠. 아멘, 아멘. 네. 저는 이제 심리학 전공인데 이제 심리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바뀌는 게 있어요. 네. 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요즘 말로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모두가 빨리빨리 문화에서 바쁘게 매일의 삶을 살았었는데요. 요즘 너무나 건전하고 여유 있는 시간들 갖고 있습니다. 예. 모임, 뭐 회식 다 취소되고 기본적인 삶만 살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삶이 네. 맞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또 근데 어떻게 이제 보면 언젠가 이 사태 끝날 거고요. 이제 미뤄뒀던 일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맞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불만, 분노의 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한 발 한 발 누리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